정상 부분들을 할 때는 위에서부터 그대로 이제 긁어서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옆으로 내려오는 것들은 짧은 것들은 그냥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약간 길게 그리거나 할 때는 여기 그 수직 방향 내지는 수직에서부터 약간 기울인 정도, 이 정도까지 이제 허용하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기울기의 직각 방향, 그 방향처럼 그리는 것들은 좀 회피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포인트 하나하나 이렇게 찍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찍어야 돼요. 물론 나중에 마무리할 때는 하셔도 되긴 하죠. 그러나 이걸 일일이 이렇게 가지고 이걸 어느 세월에 이걸 다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긋는. 근데 그리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직 상태라든가 이렇게 요 부분들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고. 근데 희한하게 요거를 나란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쪽만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서 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겹치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게 좋아요. 요것들이 앞쪽에 가서는 약간 이제 느슨해지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경사도가 되게 급한데, 양쪽은 급한데 앞쪽은 되게 완만한 그런 형태가 되버려요. 처음에는 조금 흐린 것들을 썼다가 나중에 진한 것들을 쓰셔도 되고요. 처음부터 진한 것들을 써가지고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아무래도 원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것들을 쓰지 마시고 가까운 것들도 중간목 정도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간목 정도만 쓰시고, 그리고 가까운 거를 하더라도 이제 흐린 것들 이런 것까지 같이 포함을 해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흐린 거 하시고, 그 다음에 색감을 조금 더 얹어서 중간목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녹목으로 가시고 하면서 점차 단계를 이렇게 내시면서, 그러면 전체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능선이 이렇게 갔어요. 지금에서는 이제 앞부분에 이쪽 왼쪽 면이 더 많이 보이는 이런 화면들로 지금 가고 있는데, 자, 제가 이제 왼쪽 면을 더 많이 보이는 그쪽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왼쪽 면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되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보여지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야겠죠. 그 다음에 경사도도 서로 덜, 이렇게 해서 쭉 내려오다가도 바로 그냥 내려오지 마시고 여기 안에서도 조금씩 이렇게 갈라지면서 어떤 것들은 좀 더 길게 내려오고 어떤 것들은 좀 짧게 이렇게 바로 극경사로 내려올 수도 있고, 서로 기울기를 조금씩 달리 하면은 얘 나름대로 굴곡이 생겨요. 대체로 이제 이것들이 연결되는 선으로 그리는 게 좋은데, 이 선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점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점선인데 불규칙한 점선, 가끔씩 이렇게 뒤집어서 모양을 잡아주시기도 하고, 흰 부분들을 다 채우지 않으셔야 돼요. 지금 앞부분에서는 이 옆이 살짝 보이면서 이렇게 풀어줬는데, 부분으로 가면서 이쪽이 잘 안 보이게끔 해버렸어요. 이쪽이 안 보인다라고 하는 것들은 산의 굴곡들이 조금 다른 형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안 보이더라도, 여기는 안 보이더라도 능선에서 이 너머 쪽이 이제 보이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얘가 다시 방향을 트는 거죠. 여기 요 능선지 여기서 중앙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흘러가는 그 부분들을 좀 표현하는 거예요. 이쪽 너머로 보이는 이 부분들은 웬만하면은 아주 단목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안 그리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꺾어지는 정도로.
그렇게 하면 이제 능선 자체가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면서 정상을 향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물론 이 평필만 가지고 정리를 해서 끝내는, 모필 가지고 둥그런 붓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정교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지. 얘네들 가지고는 전체 형태를 드러내는 정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겨울산의 특징들 중에 하나가 산의 경계 부분들이, 특히 외곽 경계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안쪽보다 더 진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형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드러내기가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대신 제가 아까는 안에 요 내부를 색을 칠했습니다만, 겨울산을 칠하면 사실은 바깥을, 하늘을 더 칠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여기서도 이중으로 한번 만들면 돼요. 이제 우리 이제 한국화에서 배우기가 가장 까다로운 그런 화목들을 따진다면 사실 산수화가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난이도로 보시면은 제법 꽤 높은 난이도라고 보실 수 있어요.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을 할 때, 지금은 이제 대체적으로 형태들을 이렇게 잡아줘서 이제 가지만은, 중간에 어떤 부분들은 조금 더 강약을 조절을 해가지고서는 이제 표현도 했다가, 그죠? 한번 이렇게 약해지면서 흐름이 좀 약간 끊어졌다가 다시 또 진해졌다 하면서 이 변화가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해요. 그죠? 그것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가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쫙 푼 다음에 짙은 부분들을 공략하는 그런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가시면 좀 실패할 확률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아직 그 선으로 정리를 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굴곡에 의한 그 움직임, 이 부분들에 좀 집중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요것들을 연습하기 전에 먼저 선으로 한번 이렇게 쭉쭉쭉 한번 그어 보시고 스케치를 미리 해 두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특징대로 여기 봉우리 하나, 그 다음에 봉우리들 해서 평지에서 이렇게 두 개 나누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어떤 지형에 따라서는 높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저 높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내려오다가 보면 또 이쪽은 같이 낮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고, 이것들은 지금 이제 이거랑 연결되는 부분들이 좀 낮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들이 조금 더 깊어지잖아요. 각도를 조금 더 이렇게 세워가지고 요 옆에 기울기하고 이 정도 기울기하고 이제 바뀌어지면은 여기가 이제 점점 이제 깊은 계곡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좀 다시 또 여기서 또 풀어보죠. 그렇게 이렇게 해서 연결돼 버리면 깊은 계곡에 약간 이런, 경사도만 여기는 완만하다가 여기는 조금 약간 깊게 빠지다가 다시 이쪽으로 이제 풀어지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죠. 하얀 부분들이 좀 남겨놓는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가셔도 돼요.
붓을 이렇게 기울여서 하면은 훨씬 더 이 길게 그리는데 유리해요. 그러니까 각도가, 붓의 각도가 한 옆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수직이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완전히 누워 있는 상태 한 요 정도 45도 정도면은 이렇게 이제 그리실 때 좀 편리하시죠. 제가 각도가 완전 수직 상태에서 약간 기울인 상태, 완전 기울인 건 아니고 눕힌 거 아니고 요 정도 상태에서는 길게 선을 그리기가 편해요. 지금 이런 거 그리기가 더 편하죠. 이런 거 끌고 내려오기가 수월하니까. 그러나 조금 짧은 점으로 해가지고서는 그 능선들을 표현할 때는 붓을 조금 더 세우시는 게 좀 유리해요. 거의 수직에 가까이 세우셔도 되고요. 그때는 이제 점 찍을 때, 이때는 또 그런 것들이 또 괜찮겠죠? 그래서 이제 딱 보면은 붓끝으로 해서 아주 짧게 점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웬만하면 세우고, 그렇죠? 세워서 그리고 약간 눕혀서 그릴 때는 기울기를 약간만 하면 이제 조금 더 이런 방식으로 짧은 것들 그릴 때는 또 그런 것들이 또 통용이 되고, 그리고 긴 거 그릴 때는 좀 더 완전히 눕혀서 이렇게 끌고 내려오면서 그리셔도 된다. 여기서도 점 몇 개만 이렇게 찍어 가지고 나무 형태들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냥 나무 숲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띄워 버리는 부분들은 빈 공간이던가 아니면 눈이 덮여 있는 상태거나 다른 방식으로 이제 표현들이 가능하다. 이게 이제 가로선, 그 다음에 세로선, 이것들이 합쳐지고 점, 이 부분들이 이제 산수화를 표현할 때 가장